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하고 워드프레스는 조금 글쓰기 방법이 조금은 상이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참조를 하시고,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워드프레스에 글을 적으실 때는 구글 노출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구글 SEO에 좀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구글 SEO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지만,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요스트 SEO라는 플러그인이 따로 있습니다. 구글 SEO 최적화 플러그인인데 이 형태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스트 SEO는 플러그인에 반드시 넣어서 설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만 제대로 쓰고 키워드에 대한, 사람들이 원하는 키워드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워드프레스로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하시면서 애드센스 수익금을 보고 많이 벌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글을 제대로 써서 꾸준하게 글을 발행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또는 외부 유입을 통해서 워드프레스를 한 해 만에, 그런 소리가 많은데 그건 한시적일 뿐입니다. 글을 제대로 쓰면 외부 유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본은 한 가지인데 계속 쓸데없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것입니다. 글을 제대로 쓰고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정보, 그리고 키워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와 유익한 글을 제공해주면 외부 유입이 자동으로 알아서 됩니다. 아무리 외부 유입이 잘 되고 매일매일 해본들, 그거는 한시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글을 제대로 쓰고 내 글을 좋아하는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적으로 외부 유입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을 한 가지 꼭 정하시고, 카테고리 주제나 키워드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하신 다음에 글을 제대로 꾸준하게 쓰시면 워드프레스로 많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워드프레스로 글을 작성하기 전에 키워드부터 한번 먼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면 실시간 인기 급상승 검색어 이런 게 있습니다. 고우석, 김영삼, 전환길 이런 거 다 쓸데없는 키워드죠. 돈이 안 되는 키워드입니다. 미세먼지,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황의조, 라이즈, 승환, 양민 다 쓸데없고 돈이 되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서울의 봄, 영화죠. 영화 관련 키워드죠. 저도 영화를 좋아하긴 합니다. 서울의 봄 키워드가 여기 있는 실시간 인기 급상승 검색 중에서는 가장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어차피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직접 탐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탐색으로 들어가서 급상승 검색어, 지금 챗 GPT가 거의 많이 뜨네요. 항상 챗 GPT 관련된 게 많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식 관련된 걸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 중에서도 일반적인 주식은 많이 하니까 공모주 관련된 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모주 관련된 걸 치면 현재 두산 로보스틱스 공모주가 많이 뜨네요. 파두는 이미 파두가 좀 많은 키워드죠. 파두 관련된 것도 현재는 조금 지난 거긴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가 많이 뜹니다.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는 이미 9월에 공모주 했고 10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되고 난 뒤에 너무 많이 올라서 현재 상장된 주식을 파내 마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를 해야 되네 마네, 상장 후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직원들이 술렁술렁 하면서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 검색어에 거의 급상승 검색어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모주를 조금 하시면 아무래도 일반 주식보다는 좀 편하고 상장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확정 공모가에서 9,000원도 있고 만원도 있고 19,000원, 2만원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수익이 몇십만원, 몇백만원까지 이렇게 나는 단위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주린이 분들도 공부만 좀 하시고 공모주 청약을 하시면 몇십만원 단위로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돈을 조금 벌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충분히 되니까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급상승 검색어나 실시간 검색어,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공모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관련 검색어는 뭔지 1차적으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구글 키워드 플래너 들어갑니다. 서브 키워드나 정말 이게 돈이 되는지, 어떤 서브 키워드를 써서 제목을 지어야 되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새 키워드 찾기를 통해서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찾습니다. 새 키워드 찾기를 통하고 공모주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공모주.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검색 범위를 증권, 주식,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주를 검색을 하면 월간 평균 검색량이 8,100, 3개월간 계속 꾸준히 늘어났네요. 전년 대비해서도 많이 늘어났고 경쟁도 낮습니다. 페이지 상당히 착가 3,440원. 굉장히 좋은 키워드입니다. 좋은 키워드이고 돈도 된다는 말입니다. 관련된 서브 키워드가 공모주 청약 방법이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공모주 청약. 밑에 거는 기업에 대한 거고, 소카 그런 거, 뭐 관련된 거, 그리고 11월 공모주, 10월 공모주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공모주 관련된 키워드는 높은 것도 있네요. 삼성증권 공모주 청약 방법 굉장히 높네요. 검색량이 당연히 낮습니다. 페이지 상당 입찰가 9,000원대까지 최고 범위를 찍는 거는 만원대 가까이 가는 것은 사람들이 거의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검색을 하지 않는 키워드이지만 이런 걸로 뭐 높게 나타난다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공모주라는 키워드를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구글 검색해서 페이지 상당 입찰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로 글을 쓰면 애드센스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적어야 되겠죠. 관련된 내용과 유익한 내용을 많이 줘야 됩니다. 공모주가 메인 키워드라면 청약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 번쯤 적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공모주 청약, 공모주 청약, 11월 공모주, 뭐 공모주 청약. 서브 키워드는 공모주 청약, 뭐 방법, 일정, 뭐 그런 식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춘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번 구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모주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바로 밑에 나타납니다. 연관 검색어로 바로 나타나고 공모주랑 공모주 일정, 공모주 청약 방법, 공모주의 위험성, 뭐 일정, 공모주 청약하고 일정이 대부분 서브 키워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 바뀌는데 검색 키워드가 구글에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연관 키워드가 맨 밑에 보면 나타나고 페이지별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고 추가 검색어로 해서 공모주란 공모주 청약 일정, 공모주 청약 방법, 공모주 청약 전반적으로 공모주 하면 공모주 청약에 대한 것이 가장 강세적으로 많네요. 공모주 일정, 공모주 청약, 청약 방법 이런 내용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은 공모주에 대해서는 청약 일정, 방법 그러니까 공모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형태로 되고 그리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방법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주 내용으로 메인 검색어나 서브 검색어에서 많이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실제로 글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가 한 개 나온 게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라고 공모주가 기관 참여자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목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해가지고 공모주 Y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 그리고 수요 예측 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상장 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메인 키워드는 공모주 청약이지만 첫 번째로 메인 키워드는 공모주 청약이 맞습니다. 이걸 맨 처음에 적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정이나 전반적인 걸 모든 걸 할 때 이런 식으로 앞에 적어주지만 특정 키워드가 메인이 되는 것은 이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에서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Y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관련된 것으로 일정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예를 들면 글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쟁률은 226
때 뭐 1이 나왔고,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한 줄 적었는데 리드 어빌리티가 9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이라고 요스트 SEO에서 바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바로 뜨죠. 고유 주소, 바로 링크 주소가 바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한 줄 정도 적으시면 바로 이렇게 뜨고 가독성은 9이라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카테고리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하시면 되는데, 뭐 카테고리는 반드시 정해 줘야 됩니다. 주식이나 경제면 경제 주식이라고 이렇게 정해 주시고, 옆에 카테고리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칸이 띄어지는데 바로 백스페이스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Y바이오로직스 공모 정보, 세 번째로 청약 일정,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뭐 청약 일정, 뭐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사업 모델, 뭐 재무 현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중요하다 그런다면 관련된 이게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뭐 이거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해지겠죠. 자, 수요 예측 결과에 있어서는 바로 글을 적는 것보다는 글을 적으셔도 물론 되지만, 바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수요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치가 어떻게 되는지, 국내 기관 투자가 얼마나 됐는지, 뭐 해외 기관 투자가 얼마나 됐는지, 그에 대한 경쟁률에 대한 한 가지 이미지를 딱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다 붙여서 넣으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긁어서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수요 결과치에 대한 걸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넣으시고 편집에 들어가서 Y바이오로직스죠. Y바이오로직스 수요 예측 결과 이렇게 테스트 텍스트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캡션도 이렇게 해주시고, 설명글 같은 경우도 있으면 처음 이미지를 넣으면 바로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미지가 줄어듭니다. 이미지가 줄어드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미지가 자동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플러그인은 관련된 거는 대체 텍스트, 캡션, 설명까지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이미지 따로 쓰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업데이트 하시고 이미지를 줄여 주셔도 되고, 알아서 이렇게 뭐 바꿔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바로 중앙 정렬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렬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중앙 정렬이 됩니다. 이미지 밑에 있는 캡션도. Y바이오로직스에서 이번에 150만 주를 공모를 하는데 풋백 옵션을 부여했습니다. 풋백 옵션이 뭐냐면, 풋백 옵션을 부여했습니다. 공모주 같은 경우에 특히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이익이 나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란 게 무엇이냐면, 이익이 나지 않고 그렇게 해도 기술적으로 앞으로의 가치가 높아서 매출 이익이 실현될 것이라고 IPO 주관 회사나 이제 상장 쪽에서 그것을 이제 특례로 이제 상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풋백 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에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이하로 만약에 하락을 하면 상장 주관사에서 이를 대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Y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후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90% 이하로 하락을 하면 그만큼 대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는 그런 풋백 옵션을 말합니다. 또 관련된 이미지를 뭐 또 삽입해 주시고, 관련 내용에서 총 공모 주식수라든지 관련된 액면가 500원, 공모주 빠졌네요. 공모주 청약 일정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공모 청약일, 청약일이 23년 11월 23일에서 24일,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납입일, 그리고 환불일, 최고 청약한도 18,000주 이렇게 될 것이고, 상장일 예를 들면 23년 12월 05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자, 관련된 기본 정보와 내용을 다 적어줬으면 이제는 기본적인 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적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내용도 물론 다 넣었지만 Y바이오로직스의
실질적인 사업 모델이 어떤 것이고 왜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공모 주식이 하는 사람이 있을지에 대한 그 궁금증도 좀 풀어줘야 되겠죠.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모델은 신약입니다. 신약이고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해서 되는 식으로는 절대로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갖다 붙여넣기 식으로 대충 뺏겨온 글을 적게 되면 뭐 한두 달, 뭐 길게는 6개월은 버틸지 몰랐던 1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쓸데없는 자료가 되고 자기가 분석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자료나 내용은 IPO 내용을 보고 뭐 공시 자료를 봐도 되고 IR 자료를 봐도 되고 뭐 관련된 주식 사이트나 뭐 이런 공모주 사이트에 정말 넘쳐나게 많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얼마든지 기본 자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것을 얼마나 많이 적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적으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것을 누가 얼마나 깔끔하게 핵심적이고 임팩트 있게 조리 있게 잘 정리하는지 그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이 적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일반적인 신약을 개발도 물론 하지만 뭐 임상정 단계, 임상시험 단계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에서 신약을 만들 때 초기에 연구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개발에 대해서 뭐 기초 연구 자료나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 관련된 초기 투입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의약품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리 자체적으로 뭐 의뢰를 해 본다거나 대신 좀 이렇게 만들어 줘. 이거에 대해서 또 검증 좀 해줘. 이제 신약에 대해서 임상 개발 전에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통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개발 전에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갖다가 뭐 10개, 20개 계속 이렇게 매년 새로운 걸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있고 임상 단계 들어가고 임상 이상 뭐 3상 이렇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뭐 기술 이전이 활발한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바이오 기업 뭐 이렇게 기술 특례 상장이 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3상을 넘어 시판까지 결정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시판이 결정되기 전에도 동물 실험도 거칠 것이고 또 인체 실험도 거치겠죠.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기간도 아닙니다. 거의 뭐 2년, 3년, 5년 막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판이 되고 사업화가 되게 되면 대박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이제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신 분들 특히 신약 개발 관련 글로벌 이제 시판이 되게 되면 거의 대박이 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대박을 칠 수 있는 게 바이오 관련 주가 분야입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적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Y 바이오로직스는 뭐 신약 뭐 개발 사업 재단 과제로 뭐 선정되어 9억 원을 뭐 지원받았습니다. 뭐 이런들 뭐 신약 개발 사업 재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뭐 세포 항체, 뭐 이중 항체, 첨단 항체 의약품 기술 개발에 거의 뭐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을 적어주고 관련된 이미지가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되겠죠. 핵심적인 이미지 또 이거에 대한 밑에 부분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2022년 180억 영업 손실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계속 경상 연구 회복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영업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뭐 이런 게 위에 이미지로 재무제표 뭐 이미지가 축약된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나 뭐 이런 부분도 분석에 대한 내용 이미지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관련된 이미지를 이렇게 놓고 관련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적고
관련된 내용이나 이 부분.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헤딩을 넣어 줄 겁니다. 헤딩을. 첫 번째, 제목은 헤딩 1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헤딩 1이. 헤딩 1이고 H1 태그가 정해져 있습니다. 히스토리랑 조금 틀립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제목 부분에 있는 부분이 바로 문단 헤딩입니다. 이게 H2입니다. 이게 H2. 이게 H2가 되겠죠. 제목 1이 H1입니다. 똑같이 공모정보가 헤딩 2, 이게 H2입니다. 이게 H2. 그리고 공모주 청약 일정 헤딩 2, 이게 H2입니다. 이게 H2. 그리고 마지막으로 Y 바이오 로직스 사업 모델 재무 현황도 마찬가지로 헤딩이겠죠. 관련된 이게 전부 다 H2, H2, H2. 사업 모델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사업 모델이 있다고 친다면 제목이 이렇다면 뭐 첫 번째 이 부분이 4-1, 4-1 재무제표 그리고 밑에 부분이 4-2 본익계산서 Y바이오 로직스겠죠. 관련된 자, H2에서 바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H3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헤딩 3 그리고 4-2도 역시 H3 헤딩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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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그리고 H3, H3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자동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목차가 이렇게 나오고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보이시죠? 미리 보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도 바로 나오죠. 광고도 바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광고 내용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저는 설정을 해놨고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목차 플러그인이 다 있습니다. 목차 플러그인을 바로 연결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 목차 만들기 기능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특성 이미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특성 이미지가 뭐냐면 일종의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썸네일입니다. 그럼 특성 이미지가 본문에도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고 특성 이미지도 넣어주면 두 개가 중복이 되니까 조금 짜증나게 보이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특성 이미지를 워드프레스에서 설정해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관련된 이게 싫으시면 특성 이미지를 제거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성 이미지를 설정을 하면 워드프레스의 메인 페이지에서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나올 겁니다. 1:1 사이즈는 네이버나 히스토리나 그런 데서 이제 메인 썸네일이 나오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만약에 이렇게 외부 유입을 하실 거라면 1:1 사이즈가 아닌 직사각형 형태 4:3 사이즈로 만드셔야 됩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나오는 그런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1:1 사이즈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1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특성 이미지를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워드프레스 메인에도 보이고 또 본문 내용에도 보입니다. 근데 본문 내용에 또 보이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광고를 누를 확률도 적고 이미지가 많이 보이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워드프레스의 외모 그리고 사용자 정의하기에 들어갑니다. 외모, 사용자 정의하기에 들어갑니다. 사용자 정의하기에 들어간 다음에 영어죠. 영어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블로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하단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 피처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FEA 이 피처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피처드 이미지. 하단에 피처드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포스트가 있습니다. POST. 포스트가 있습니다. 포스트에서 보시면 디스플레이 피처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포스트에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 피처드 이미지가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본문에는 이제 썸네일이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다시 체크를 하면 본문에 당연히 썸네일 이미지가 보이겠죠. 외모, 사용자 정의하기, 레이아웃, 블로그, 피처드 이미지, 포스트, 디스플레이 피처드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본문에는 이미지가 안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난 뒤에 이번에는 태그를 적어야 되겠죠. 우리가 한 것을 첫 번째는 뭐죠? 공모주죠. 공모주. 그리고
공모주, 청약이죠. 청약. 그리고 공모주 일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장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명이죠. YREO 로직스. 맞죠? 공모주 청약, 공모주 일정 이런 건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이미 구글이나 그쪽에서 연관 검색어나 서브 검색어로 이미 나타나 있던 그런 태그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많이 찾을 거라는 내용, 뭐 공모주 일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태그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예시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만 관련된 내용을 적을 때 핵심적인 거, 공모주 정보, 공모주 청약 일정, 그리고 뭐 사업 모델에 대한 부분에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내용도 다 적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을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이게 관련된 내용,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 부분도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게 이제 안 중요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실 때 뭐 이렇게 바로 한 칸 띄어쓰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글은 한 칸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글이 길어지고 다음 글을 이렇게 넘어가고 뭐 굳이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적어 주변한데 Shift 엔터를 치시면 바로 앞에 위에 있는 행과 연결돼서 글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과 글을 만약에 제대로 다 적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미지도 그와 관련된 걸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관련된 내용에서 수요 일정이 중요했는데 관련된 뭐 Y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뭐 중요한 내용의 링크가 있다거나 관련적으로 외부 링크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뭐 워드프레스 내부 링크를 넣을 때는 바로 뭐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버튼 링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구글이나 티스토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링크 삽입을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버튼 링크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 때나 그냥 링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내용,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문구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이다.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내가 핵심적인 서술한 부분에서 링크를 삽입합니다. 아무 때나 대놓고 그냥 링크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걸 HTML 모드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HTML 모드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버튼 설명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집에 들어가서 링크 옵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관련돼서 링크를 갖다가 외부 링크를 URL을 이렇게 적어주고 핵심 정보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하시면 안 되고 새 탭에서 바로 자체 링크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화면에서 바로 넘어가게 새 탭 링크 열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새 탭 링크 열기는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고 그냥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더 클릭을 할 확률도 높아지고 관련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핵심 정보 내용 바로가기 이런 식으로 버튼 링크가 보이면서 바로 클릭을 할 수가 있죠. 깔끔하게 파란색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깔끔하죠. 너무 이렇게 막 빨간색을 하시고 막 갈색 톤을 하고 막 현란한 색깔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너무 그렇게 현란한 색깔을 하게 되면 광고를 클릭 안 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내가 좋은 내용을 전달하고 그렇게 했으면 너무 이렇게 클릭하는데 너무 이렇게 힘 빼지 마시고 광고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튼 링크도 물론 이 클릭하는 순간에 새 창 열기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페이지에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페이지 광고가 또 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너무 이렇게 현란한 색깔로 딱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좀 들 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을 뭐 다 적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부 링크를 넣어야 되겠죠. 링크 삽입 편집을 누르면 바로 링크가 나타나고 링크 옵션을 누르면 기존에 자기가 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 버튼 링크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 적고 뭐 중간으로 바로 하고 난 다음에 구글 링크 편집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바로 내용을 해서 똑같이 버튼 링크 형태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스트 SEO로 가서 지금은 가독성은 굿이라 뜨고 초록불이 켜져 있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SEO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요스트 SEO가 있습니다. 포커스 키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포커스 키프레이즈에 우리가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제목은 Y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 수요 예측 결과 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Y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입니다. 이게 첫 문장에도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Y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 이렇게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Y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 Y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이 무조건 첫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포커스 키프레이즈 넣는 순간에 바로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란색은 그냥 쏘쏘입니다. 중간 정도 괜찮음이라는 뜻입니다. 플러그는 자동적으로 링크가 바로 정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Y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 수요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메타 디스크립션은 입력해야 합니다. 메타 디스크립션은 지금 현재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문구고 바로 첫 번째로 앞부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왔다 친다면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이 지금 노란색 뿔 뜬 것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분의 2줄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초록색이 대부분 나옵니다. 뭐 이 이상은 나오면 안 되겠죠. 이 이상은 나오면 안 됐고 거의 한 2줄하고 3분의 2 지점까지네요. 이 정도까지는 적어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찾을 때 요스트 SEO가 현재 노란색 불이 들어있고 초록색이 뜨지 않습니다. 초록색이 뜨지 않는데 관련된 내용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요 밑에 가서 분석 내용에 가서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내부 링크가 지금 저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초록색 불이 안 뜨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지금 한 방법대로 다 하시면 초록불이 바로 뜹니다. 자, 내부 링크를 적어 놓으면 초록불이 뜨게 될 수도 있고 핵심 문구 밀도가 1에 발견됐습니다. 여기 이걸 누르시면 관련된 내용을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제목의 핵심 문구 H2, H3 부제목에 더 많은 핵심 문구나 동의어를 사용하라고 하면 되고 텍스트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뜨시는 경우에는 지금도 아마 1000자를 넘게 하셔도 이렇게 뜨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백 포함해서 800자, 900자, 1000자가 안 넘어가면 빨간불이 텍스트 길이는 1000자가 넘어가도 계속 뜨는데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도 마찬가지지만 공백 포함을 해서 1000자 이상은 넘어야지만 가독성이나 SEO에 있어서도 초록색 불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0자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록색 불이 이렇게 뜨실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만 여기서 초록불이 뜨게끔 하는 좀 이렇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팁이 있다면 제목에 Y바이오로직스하고 공모주 청약 이렇게 돼 있는데 Y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 이렇게 뭐 적지를 않고 Y바이오로직스는 또는 공모주는 이런 식의 조사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억지로 요스트 SEO에 맞춰주는 방법은 포커스 키프레이즈에 적어 놓으신 메타 설명에 있는 것을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바로 초록불이 뜨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맞추시는 방법으로 한 3, 4번 정도 하고 나시면 구글 SEO 검색 반영에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초록불이 뜨게 되시면 이렇게 분석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웃바우트 링크 들어갔다, 뭐 이미지 들어갔다, 뭐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다 입력됐기 때문에 초록불이 뜨는 것이고 빨간색 불이 두세 개 정도가 발생을 해도 초록불은 뜨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어를 맞춘다는 것인지 요스트 SEO에 조금 맞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 여기 강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슬러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공개를 하기 전에 광고를 넣어줘야 됩니다. 워드프레스는 Add Insert란 플러그인이 또 있습니다. Add Insert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본문 페이지 또는 HTML 페이지에 이렇게 텍스트에 바로 넣으셔도 되는데, 본문에 이렇게 Add Insert Block 1이라는 거 저는 광고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냥 아무 때나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내가 이 주제의 각 문단에서 헤딩 1, 헤딩 2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가장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 부분은 볼 것이다. 이 내용을 볼 것이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add insert 블록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또 미리 보기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에 바로 밑에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바로 뜨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바로바로 뜨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도 바로바로 확인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티스토리와 틀린 점이고, 광고도 바로바로 뜹니다. 이게 좋은 부분이죠. 핵심적인 내용에서 클릭돼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미스클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광고가 바로 클릭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미스클릭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워드프레스로 이제 글을 작성하기 전에 카테고리 주제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구글 트렌드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관련된 키워드가 정해졌다면 키워드 아이디어에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키워드가 정말 구글 애드센스에서 돈이 되는 키워드인지, 최소 그래도 상당 입찰가가 900원, 800원, 1000원 이상이 나오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돈이 되는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글을 쓰셔야 그나마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글이 쌓이고 100개, 200개, 300개가 쌓이게 되면 당연히 돈을 벌게 되고, 애드센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했을 때는 돈이 고정적으로 간다든지 또는 조금 줄어든다든지 변동폭이 크지만,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지 않다면 수익이 처음에는 조금 적을지 몰라도 2배로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2.5배, 3배 이런 식으로 금액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꾸준히 오른다거나 꾸준히 떨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 애드센스는 극과 극으로 조금 많이 나타나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갑자기 20-30만원 버시는 분들도, 갑자기 60만원, 70만원, 또 60만원, 70만원 버시는 분도 갑자기 100만원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어느 단계 선만 넘어가면 애드센스 수익은 금방 뛰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너무 꼼수 그런 데 집중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글을 쓰는데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월급 이상의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워드프레스 글쓰기 방법, 그리고 돈이 되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